예, 저는 오늘 2021년 소셜 임팩트 포럼의 네 번째 세션인 이화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성과 발표 사회를 맡은 사회적 경제 협동가족 겸임 교수 김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 경제 협동가족 특성화 사업단은 이화여대 기업가 센터와 함께 이화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2달 동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창업과 관련된 공통교육과 창업, 핀테크, 언론,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았고요. 해커톤을 거쳐 경진대회까지 출전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부생, 대학원생 총 14팀 28명이 참가하였고요. 그중에 최종 5팀이 수상하였는데요.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교수, 그리고 현장 전문가 및 참가자들이 사회적 경제 분야 활성화를 위한 창직 아이디어 및 사업 가능성에 대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 세션에서는요, 대상, 사회혁신상, 사회적 가치상, 공감 리더상, 창의 도전상의 수상작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상을 받았는데요. 즉 이제 대상격입니다. 대상을 수상한 초록발자국 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초록발자국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는 큐레이션 매거진을 사업화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우리 사회적 경제 협동과정 여미영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경제 협동과정 6기 석사과정 하고 있는 여미영입니다. 앞서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되게 좋은 기회 통해서 김민정 멘토님 그리고 정유진 멘토님 통해서 굉장히 많이 디벨롭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저처럼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시면서 많은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기능이나 뭐 어떤 국산이면 좋겠다, 좀 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특히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 마스크를 쓰면서 환경에도 조금 덜 해로운 마스크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새가 발에 이제 마스크가 묶여서 이제 생존의 위험을 겪게 되거나 이런 뉴스나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발견한 굉장히 큰 발견이죠.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렸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통계들을 보자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비에 있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특히 많이들 말씀하시는 밀레니얼 세대 또 Z세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이것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자 한다. 또 특히 어떤 동물들을 반려하는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친사회 그리고 친동물적인 소비에 대한 그런 욕구가 늘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를 봤는데요. 물론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환경부에서 친환경 라벨 등을 많이 붙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분들께 친환경 제품 구매하고 싶냐라고 하면 90% 이상이 구매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런데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한 분들의 80% 이상은 사실상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본다면 실제로 친환경 소비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소비와 생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작년에 나왔던 비건, 친환경, 친동물적인 제품들인데요. 많이들 아시는 대체육인 비욘드 미트도 있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참 좋아하는 비건 라면 체왕입니다. 오뚜기에서 되게 좋은 비건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나뚜레에서 작년에 비건 아이스크림을 2종류로 출시를 했었고 또 실리콘밸리 신발이라고 많이들 아시죠? 올버즈도 작년에 국내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을 가장 강타했던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뽀글이 오른쪽에 신민아 씨가 입고 있는 이 아우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써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겠죠. 이런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실제로 어디 가면 살 수 있지? 그리고 실제로 써보니까 어땠을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초록발자국은요, 친환경 제품 큐레이션 매거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찍는 탄소 발자국이 아니라 초록색 발자국을 같이 찍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소비자들을 확산시킴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대인에게 소비는 굉장히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통한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이 생태적인 패러다임의 시대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미션과 비전은 좀 거창한데요. 목표는 굉장히 쉽습니다. 국내외의 친환경 비동물적 제품과 뉴스를 쉽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탄소 발자국을 초록 발자국으로 바꾸는 변화들을 중요한 거는 쉽고 그리고 함께 간다는 점입니다. 앞서 김민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유튜브 콘텐츠를 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친환경 비동물적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저희 초록발자국 리뷰어단 10명이 이제 이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4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저희의 기준에 따라서 기업과 또 제품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리뷰어단 중에 3분이 직접 써본 주관적인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선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저희만의 초록발자국 지수를 만들고요. 이 지수를 통해서 이 제품이 나에게 맞을지 또 살만할지 등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샀던 뮬립이라는 립스틱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의 흐름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첫 번째 그 아이템을 선정할 때 이 기업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기업에 대한 정보나 또 신뢰도 그리고 또 이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기업과 제품 모두에 있어서요. 그래서 사회성, 환경성 또 얼마나 동물성에 있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제품에 그게 얼마나 투영되어 있는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정보들은 주로 기업의 홈페이지나 다트와 같은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혹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정보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제가 이 기업을 봤을 때는 경력 단절 여성이 만든 기업이었고 비건 화장품이고 사실 이 제품은 아마존에서 굉장히 커스터머 초이스를 높게 받은 제품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주관적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리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뽑은 이 리뷰어단에 개인적인 정보들을 일부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나는 누구랑 좀 비슷하니까 누구의 리뷰가 나랑 좀 더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하는 MBTI나 혈액형, 얼굴이 쿨톤인지 웜톤인지, 주로 어떤 복장을 주로 하는지, 평소에 어떤 브랜드를 선호해서 쓰는지 등등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용을 통한 평점을 내게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초록발자국 지수의 한 부분으로 쓰이게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스텝 1과 스텝 2를 합친 것이 바로 초록발자국 지수의 근거가 됩니다. 앞서 첫 번째에서 살펴보았던 기업에 대한 정보, 기업과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다양성과 객관성, 첫 번째 지수, 그리고 친환경성, 그리고 세 번째로 친동물성 지수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리뷰어단의 만족도가 네 번째 항목, 그리고 충성도는 이 제품을 다시 살 건지 프리미엄을 주고도 이걸 더 살 건지 주변 사람에게도 추천할 건지와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충성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점수들은 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성을 한 건데요. 율립은 4.3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파타고니아 제품으로도 한번 해본 건데요. 이건 시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제품을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청자가 저희의 얘기를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거나 유료 모델을 여기서 구축하기보다는 유튜브 광고나 저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은 친환경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네. 전략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콘텐츠 리뷰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셀러브리티나 인플루언서들의 뉴스를 통해서 조금 더 코어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게 단순히 제품 리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떤 활동들을 구성하고 또 그걸 통해서 같이 생각을 나눔으로써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어떤 커뮤니티성을 획득할 수 있길 되게 바랬어요. 그걸 통해서 저희 미디어를 일방적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도 피드백을 주시고 저희도 모두 다 오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소비자 집단으로서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것들을 중기의 전략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어떤 신뢰성이나 공익성을 획득하고자 하였고요. 이후에 이 제품들을 추천을 통한 B2C 모델이나 아니면 저희가
기업과 함께하는 소비자군을 통한 기업 맞춤 환경 제품 컨설팅과 같이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네. 물론 현재도 그 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기도 하고요. 환경 단체들도 하고 또 뉴미디어 기반의 뭐 미디어나 콘텐츠들 또 오프라인과 결합한 형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을 네 가지로 꼽는다면 사회적인 이슈와 얼만큼 연계되어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채널에 대해서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 문턱이 낮은가,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궁금해하는 그 제품에 대한 정보성을 얼만큼 전달할 수 있는가, 네 번째로 함께 움직이는 커뮤니티성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다른 물론 너무나 좋은 콘텐츠 미디어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이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매번 찍게 되는 발자국들이 모여서 개인에서 사회와 환경 그리고 또 지구와 미래로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을 좀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가치관으로까지도 전환할 수 있는 바람을 담아서 이 모델을 만들게 됐고요.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발표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 지금 발표를 해주신 여미영 학생께서 멘토분들 감사하다고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이대 사회적 경제 실전 창업에서 지난 학기 수업할 때에 우리 여미영 학생이 수업을 들었었고요. 저희가 수업 중에 모의 투자 대회를 하는데 그 저희 수업에서 1등을 한 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에 대한 감사가 없어가지고 네,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1학기 동안 열심히 잘 가르쳐가지고 2학기 때 우리 경신대 1등한 것 같은데 이제 올해도 또 수업을 할 건데요. 올해는 제가 그런 인사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한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적 기업 진흥원장상을 받은 사회혁신상입니다. 찾았담 팀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담 팀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안했는데요. 우리 문헌정보학과 유서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맞춤 서비스 찾아가는 담임 선생님 발표자 유서우라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한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도록 돌보는 것은 한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며 지역사회 어른들의 관심과 충분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교육이 비대면 중심 체제로 전환된 지금, 과연 우리 아이들은 충분한 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있을까요? 올해는 학교를 제대로 못 가서 친한 친구를 못 사귀고 졸업할 것 같아요. 수업이 이해가 안 가서 숙제를 못 하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생일 파티에 올 친구가 없을 것 같아서 무서워요. 이는 실제 서대문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학생이 제게 한 말입니다. 찾았다면 이 아이의 한마디 한마디에 공감하여 시작된 모델입니다. 선생님과 학교의 역할은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의 사회화를 돕고 학생의 학습 활동을 평가하고 생활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수업에 원활히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이 생겨나고 선생님 친구들과 관계를 원활하게 맺지 못하고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사회화를 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공교육 사상 최초로 학교와 사회와 단절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가장 큰 분들은 학부모님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또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조사 결과 83%의 학부모가 원격 수업 도입 이후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48%의 학부모가 실제로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원격 수업 도입 이후 원격 수업을 도와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1:1 맞춤 과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런 1:1 과외의 튜터링 비용은 시간당 2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튜터링을 매일 3시간씩 주 20일, 한 달 받으려면 들어가는 비용은 120만 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12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을 교육비에 추가로 지출할 수 있을까요?
일례로 사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의 가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 1년 학비는 약 1,000만 원, 공립초등학교 학비는 약 80만 원, 거의 12배에서 13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에서 기존에 초등학생이 학비로 1,000만 원 이상을 소비하던 학부모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반대의 학부모는 아마도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격 학습이 1년 정도, 1년 남짓 지속된 지금 이런 사교육의 유무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66%와 5.5%, 이는 동대문구 소재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의 원격 수업 참여율입니다. 찾았다면 이렇게 학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학생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12칸의 사다리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이 차이가 12칸이지만 그 대상이 중요한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인 만큼 적절한 대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10년, 20년 후에 사회적 비용은 12배, 13배가 아니라 12의 제곱승, 12의 3승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찾았다면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또한 해답은 12입니다. 1년 720시간을 12로 나누면 한 달 60시간이 되고 일주일에 15시간이 되고 하루 3시간이 됩니다. 720시간이란 시수는 국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료 교육 바우처의 시수입니다. 그 중에서 지원이 가장 절실한 가형을 보시면 국가에서 시간당 교육비로 8,5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찾았다면 이에 특화하여 시간당 교육비를 1,5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시간당 2,000원, 이를 다시 60으로 곱하면 한 달 12만 원이 나옵니다. 한 달 소득이 200만 원 정도인 가정에서 이미 사교육으로 13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비용입니다. 이처럼 찾았다면 국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바우처에 특화하여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고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찾았다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았다면 다름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초등학교와 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그 지역의 대학생 튜터를 연결합니다. 먼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있는 서대문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여대에서 대학생 튜터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대신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이 튜터를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 튜터는 이 학생의 집에 찾아가서 일반 과외처럼 선행학습, 선행수학, 선행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커리큘럼에 철저히 집중하여서 아이가 원격 수업에 원활히 참여하는 것을 돕고 또한 숙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주일 정도 대신초등학교의 선생님과 연락을 해서 담임 선생님과 피드백을 받고 또 충분히 또 결여된 부분이 있다면 또 보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대학생 튜터가 단절된 학생과 학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찾았다면 이 모델을 기반으로 서대문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한정을 하여서 선생님을 모집해 보았고 전공과 나이가 다양한 25명의 선생님이 모집되었습니다. 이는 찾았다면 공급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알바 자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감하고 있는 지금 충분히 공급 측면에서도 충족이 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찾았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동거리를 줄여서 코로나의 확산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우리 집 주변에 사시는 선생님이 특정한 시간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공부를 도와주고 나를 케어해준다는 느낌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연습을 하고 또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서적인 안정감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청년들도 그 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공동체의 학교와 학생을 자신이 연결한다는 그런 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의 회복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학교, 원격 수업, 이 모든 것들은 모든 미래교육 전문가들과 미래교육공간 전문가들이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수업은 지금 당장 코로나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후에 상용화될 것이 코로나로
조금 도입 시기가 앞당겨진 것뿐이지 이미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의 시대에는 항상 소외되는 집단이 있기 마련이고 지금은 그 집단이 우리 사회가 보호해줘야 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찾았다면 지금 이 12칸, 13칸의 격차가 12의 제곱승, 12의 3승으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144개의 꿈, 1728개의 꿈이 되는 그 첫걸음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SK SV 위원장상인 사회적 가치상을 수상한 워커에듀 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워커에듀 팀은 결혼 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보장하는 한국어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했는데요. 워커에듀 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에서 사회적 가치상을 수상한 워커에듀 팀 팀장 한국희입니다. 우선 소셜 임팩트 포럼에서 저희 팀의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경제적으로 안정치 못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은 타국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상상해 볼까요? 물론 사랑하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제결혼 수가 증가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이 불안정한 경제력 속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고립 및 부적응에 시달리는 경우도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혼 이주 여성에게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경제권은 다소 부족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 원대를 웃돌고 있으며 이주 여성 본인에게 주어지는 경제력 또한 다소 부족합니다. 따라서 결혼 이주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던 도중 저희 팀은 결혼 이주 여성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또 다른 현상은 한국어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입니다. 다들 BTS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가수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등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어로 된 가사를 따라 부르고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워커에듀 팀은 결혼 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권을 보장하고 한국어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을 접목시켜 한국어와 모국어에 능통한 결혼 이주 여성이 출신 국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합니다. 저희 팀이 설정한 페르소나입니다. K-팝, 한국 문화, 한국어에 관심이 많고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외국인, 그리고 한국어를 비교적 싼 가격에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싶어하며 동시에 자신이 관심 있는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주 소비자 타겟, 즉 페르소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어플이 소비자는 어플을 다운받고 가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배너들을 보게 됩니다.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국적을 조사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출신 국가가 같은 선생님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자료조사 결과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은 결혼 이주 여성의 출신 국가 비율이 가장 높은 세 나라이므로 초기 단계 타겟 국가로 설정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스케일업 될 경우 미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을 타겟팅하여 수입 방식을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즉 소비자가 원하는 선생님의 성격과 한국어 중에서도 주로 배우고 싶은 영역을 회화와 어휘, 어법 등과 같이 나누어 세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설정한 제품의 가격입니다. 경쟁업체의 교육비와 국가의 시세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가격은 한 달에 36달러, 두 달에 70달러, 세 달에 100달러입니다. 회원가입 시 다음과 같은 문항들에 모두 답을 하게 되면 회사 차원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을
매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선생님 선정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멘토링과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결과 선생님 선정 방식은 토픽 4급 이상과 서류 그리고 회사 자체 면접 시험입니다. 토픽은 결혼 이민자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시험으로 결혼 이주 여성의 경제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한 시험 자격입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300점 만점인 토픽 2 시험에서 4급 이상인 150점 이상 취득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통해 서류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차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2차 시험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런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회화 능력을 검증받게 됩니다. 이렇게 1차와 2차 모두 통과한 사람만이 선생님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로 20분간 한국어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일주일에 20분씩 2번, 즉 한 달에 8회 진행됩니다. 또한 학생과 선생님은 같은 나라 출신이므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쉽게 교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업은 자체 시간표대로 운영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선생님과 학생은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보강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매달 우수 선생님을 선정하고 한 달 급여의 10%를 부여하여 교육의 질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장기적으로 교육 매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결석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예정입니다. 교육 커리큘럼 및 비용 부분입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회사 자체적인 커리큘럼대로 진행됩니다. 2단계로 구성된 커리큘럼은 학생의 이해도와 학습 성취도를 고려하여 선택됩니다. 스타터 단계와 베이직 단계로 나누어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비용 지불은 카드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사업이 확장될 경우 한국어 교육 후에 보다 난이도 높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은 3단계 인터미디에이트 단계의 학생들과 4단계 어드밴스드 레벨의 학생들은 한국어 선생님에게 연결하여 더 난이도 높은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지 홍보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SNS에 앱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K-팝 가사를 영어로 설명해주는 영상, 카드뉴스 등을 게시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대학과 해외 교육시설에 홍보를 요청하여 직접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플 사용을 망설이고 있는 소비자를 타겟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워커에듀가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커에듀는 결혼 이주 여성을 고용하는 한국어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혼 이주 여성의 일자리 확보 및 적응을 돕고 한류를 알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워커에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이화여대 특성화 사업단장상인 공감 리더상을 수상한 도담마켓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도담마켓 팀은 노인 친화적 건강기능 식품 플랫폼을 제안했는데요. 우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친화적 건강기능식품 플랫폼 도담마켓팀의 발표자 박예지라고 합니다. 이와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먼저 잠시만요. 네.
먼저 본격적으로 도담마켓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원 중 한 명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건강하셨던 할아버지께서 심각한 질환에 걸리셨는데 알고 보니 필요한 영양소만 주기적으로 잘 챙겨 드셨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출발하여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였는데요. 요약해 드리자면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올바른 방법으로 제때 챙겨 드시지 못한다는 점과 적절한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찾고 비교할 수 있는 검색 엔진과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저희 도담마켓이 제안하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어르신들이 적절한 때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를 통한 정확하고 노인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토대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타겟의 첫 번째는 60, 80대 부모를 둔 40, 50대 자녀층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60, 70대 노년층인데요. 이는 도담마켓이 금전 거래에 있어 비교적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노년층을 위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담마켓은 이러한 노년층과 자녀 계층을 소비자로 확보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을 공급자로 설정하여 중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플랫폼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외부와 협력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우선 자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국가인증제와 건강기능식품 관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상품을 분류하고 허위 및 과장 광고를 제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정보,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분류 표지와 같은 정보들은 외부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할 때 자문 의사를 밝혀주신 전문가 분들은 건강하나 TV와 같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정보 제공 서비스에 영상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옵션을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체적 정보, 외부 협력 정보를 제공할 때 노년층을 위한 플랫폼 도담마켓은 노인 친화적인 정보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건강기능식품 정보 제공에 이어 공급자 확보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면 사업 실행 초기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 입점을 독려하고 이후 플랫폼이 안정화된 이후에 수수료를 협의하고 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로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기초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들의 상품을 분류하고 목록화할 때도 집중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건강관리 식품 추천 모델을 구성하면 소비자는 필요에 맞는 상품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신뢰성과 개별성을 확보하면서 제공하는 것과 가족 단위, 지인 단위의 커뮤니티 서비스 역시 저희 도담마켓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구성되는 가족 단위 커뮤니티는 노년층, 즉 60, 70대 부모님께는 섭취 알람을, 자녀를 비롯한 가족분들은 어르신들이 드신 제품 및 용량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나아가 어르신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분들과 활용하실 수 있는 지인 단위 커뮤니티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서로 독려하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 혹은 영상을 공유하며 소외감을 덜어내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담마켓의 성공 여부에 미치는 시장의 크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단마켓 비즈니스 모델인 오픈마켓은 현재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장 유형과 가족대리 구매 비율, 그리고 고령자의 스마트폰 활용도를 고려했을 때 강점을 지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건강기능식품 선물 시장의 크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역시 도단마켓 플랫폼의 전망을 주목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단마켓의 차별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요자에게는 신뢰성이 높은 노인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인 공급자에게는 소비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사회적 기업인 집중 유의책을 쓴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모델인 도단마켓의 특색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단마켓이 창출할 수 있는 소셜 임팩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노년층의 일부만이라도 도단마켓을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소통할 수 있다면 도단마켓은 단순한 이익을 넘어서 건강과 삶의 활기가 지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도단마켓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금전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건강하고 소통하는 삶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팀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이화여대 기업가 센터장상을 받은 창의도전상을 수상한 아가페 통일리더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아가페 통일리더팀은 결혼 탈북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북한 김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제안했는데요. 우리 마지막 발표팀인 아가페 통일리더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가페 통일리더팀 김다혜입니다. 저는 북한 김치 제조 및 판매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에서 출생했으나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여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은 3만 5천 명이고 그 중에 여성이 80%입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하지 못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임금도 남성들보다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빈곤으로 이어져 성파 탈북 모자 아사 사건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환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탈북 여성이 가진 장점인 노동력과 기술력을 살려 사회적인 기업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탈북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희는 북한 김치를 제조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혹시 북한 김치를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샘플로 생산한 김치인데요. 북한 김치에는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 김치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젓갈을 사용하지 않고 담그기 때문에 그 자연 그대로 원자재의 맛을 살려내는 그런 유산균이 살아있고 또 쩡하고 염도가 낮기 때문에 건강한 김치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북한 김치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여 국내와 해외에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염도를 낮추고 건강한 유산균을 그대로 살려냈기 때문에 고객에게 건강을 먹는 그런 행복함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탈북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외에도 기업의 수익을 10% 정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데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대학교 앞에 탈북 대학생을 위한 쉐어하우스 2곳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쉐어하우스를 전국의 대학교 앞에 확장 제공하고 또 탈북민 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등 입주 자격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마케팅 전략인데요. 우리 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홍보하여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통 김치 맛을 재현할 수 있는 핵심 자원과 판매 활동, 또 정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포장김치 시장은 2,800억대이고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의 수출 지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치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여 생산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저가를 사용하지 않고 저염으로 생산하여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 차별화된 장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특별히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시장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또한 순수 자연이 준 채소를 소금으로 숙성시켜 깊고 담백하고 구수한 보약과도 같은 맛을 내기 때문에 비건 김치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3년 동안 꾸준히 김치를 담그어서 레시피를 개량화하고 주변 북한 출신은 물론 남한 출신 분들에게 나누어줘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 북한에서 먹던 그 맛, 또 아이도 좋아하는 맛, 유산균 김치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요즘 포김조기, 김장을 포기하는 주부가 많아지고 있는 국내 시장의 수요와 코로나 이후 세계 시장의 김치 수요에도 초점을 맞춰 글로벌 식품 회사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더 브릿지에서 소설벤처로 등록하여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상표 등록과 법인 사업자 등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또 생산 공정을 확보해 나와서 지금 현재 제품을 런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발표를 해주신 아카페 통일리더의 김다혜 학생인데요. 우리 이대 국문학과에 재학 중이기도 하고요. 우리 작년 경진대회 출신 중에서는 현재 실제 사업화를 꽤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깜짝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 김다혜 학생이 발표할 때에 북한 김치의 특징 중에 하나로 젓갈을 넣지 않고 유산균이 살아있어서 쩡하다라고 했는데 이때 쩡하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유튜브에 채팅 올려주시면요. 우리 그중에 추첨을 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우리 네 번째 세션인 이화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성과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발표해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